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발전공학 6강이 되겠죠. 우리 교재로 따지면 수차의 문제입니다. 전체 6개 문제를 내봤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자, 8번입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때 각 발전기의 크기가 다르게 되면 무엇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순환 전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순환 전류는 무효 전류입니까? 유효 전류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을 때 수업 시간에 그건 이제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무효 순환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두 개 발전기의 전압의 크기가 같아지게 된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 될 문제고요. 자, 9번은 이 수차 발전기 부속 설비 중 조석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조석기에 대한 부분이 10점짜리 나왔습니다. 이 문제 그대로 25점짜리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조석기에 대해서는 10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25점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차 발전기 부속 설비 중에 조석기에 대해서 원리, 그 다음에 구조별 기능, 기계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넣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도 조정률에 대해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문제 속도 조정률과 개통 주파수 조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다 이러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속도 조정률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속도 조정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속도 조정률은 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두 가지 정도만 적으시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 6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거기서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번과 13번 문제는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 때 강의 동영상이 일부 손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강을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오늘 요 두 개 문제를 보강해드리면 그냥 다 설명이 다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양수발전소의 운영 목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양수발전소가 나오면 양수발전소가 개통해서 차지하는 의의, 또 양수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까? 예, 그렇죠.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5가지를 잘 숙지하시고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결국 다 같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양수발전소의 운영 목적이 무엇이냐, 양수발전소가 전력 개통에 차지하는 의의가 무엇이냐, 양수발전소가 개통에 차지하는 의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죠. 앞으로 양수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12번. 양수발전소의 효율 계산식을 표시하고 각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양수발전소의 효율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은 어떤 입력입니까? 전동기에 대한 입력이고, 출력은 무엇이죠? 발전기의 출력이죠. 그럼 거기에 제 변수들은 전동기 같은 경우는 펌프하고 모터, 발전기 같은 경우는 터빈과 발전기에 대한 효율이 나오겠죠. 그 각각의 효율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주시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차가 있으면 이제 손실 낙차를 발전 때는 빼주고, 그 다음에 펌핑할 때는 더해줘야 되겠죠. 그 각각의 이제 어떤 손실 낙차, 유효 낙차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충분히 다 여러분들 다 잘 푸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공학 예상 문제 두 문제, 발전기 병렬 운전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 전격의 3상 동기 발전기. 자, 동일 전격이라고 하는데 중심을 되겠죠. 뭐 동일 전격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 동일 주파수, 동일 전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발송 배전할 때 특히 발전공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속도 조정률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정률이 같으니까 동일한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기 출력을 같이 동시에 낼 수 있는데, 같이 낼 수 있는 발전기의 출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속도 조정이 같기 때문에 그게 우리 발전공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발전기 AP 두 대를 병렬 운전해서 0열 0.8,
1000A인 부하의 전력 공급하고 있다. 자, A기의 여자 전류를 감소시켜서 A기의 역률이 0.9로 될 때 B기의 분담 전류와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였죠.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역률 0.8에 1000A의 부하니까 0.8에 1000A 부하. 그럼 발전기가 두 대니까 전격이 같으니 500A, 500A 두 개 분담을 하고 있죠. 그럼 이때 유효 전류는 얼마입니까? 500 곱하기 0.8 코사인 세타 하니까 어떻게 돼요? 400. 그 다음에 무효 전류는 당연히 30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유효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800이 유효 전류고 전체 무효 전류는 600이 무효 전류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유효분과 무효분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A기의 여자 전류를 감소시켰습니다.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효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0A 되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시킨 거예요. 얼마만큼? 이만큼 감소시킨 거죠. 원래는 300이었는데 이거를 감소시켰습니다.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효분은 일정하고 무효분이 줄어드니까 역률이 좋아지겠죠. 이 역률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0.9로 좋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0.9로 역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럼 그때 이 P상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P상분은 당연히 400을 0.9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444.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의 무효 전류쿨은 당연히 알겠죠? 왜?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은 이거니까 이건 뭐 바로 나오죠, 그죠? 193.6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이제 B기, 그죠? 이 B기의 역률과 분담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B기는 A기의 무효분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이 600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부하가 변화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하가 변화하면 600이 됐든 800이 됐든 이것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변할 수 있지만 지금 부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는 항상 유효분은 800, 그 다음에 무효분은 600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만 발전단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600 중에서 193.6만큼을 A 발전기가 부담을 했으니까 B 발전기는 얼마를 부담해야 돼요? 600에서 이만큼을 뺀 406.4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406.4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400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피상 전류는 바로 나오죠? 400의 제곱 더하기 406.4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바로 나오죠. 그리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 역률도 바로 나오죠. 이것분의 이거 570.2분의 400 하면 0.7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A기, B기 두 기 병렬 운전을 하는데 A기의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멀쩡하게 운전하고 있던 이 B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A기의 여자 전류를 줄이면 A기의 역률은 좋아지고 멀쩡하게 있던 B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절로 어떻게 돼? 역률이 나빠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반대 문제는 뭐였어요? 또 동일 전격에 이제 1000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800이었죠? 800.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800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뭐 400이고 이거 400이겠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때 여자들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역률이 나빠지겠지.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 B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역률이 좋아지겠죠. 눈에 봐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다시 얘기하자면 병렬 운전 중에 두 개의 발전기에 동일 전격의 발전기에 A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무효분이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A 발전기는 역률은 어떻게 돼? 나빠지겠고 멀쩡하게 운전하고 있던 B 발전기의 역률은 어떻게 돼? 그냥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것에 대한 얘기를 봤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상 문제였었죠. 자, 1000kVA 11kV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두 대의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서 각상의 유도 기전력 사이에 30도 위상차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원래는 동기였다가 A 발전기든 B 발전기는 어떻게 돼? 위상차 30도가 났다 이런 말이죠. 이때 그러면 동기와 전류가 그 다음에 한 쌍의 수소 전력은 얼마냐 이런 말이죠.
이거 이제 동기화 전류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동기화 전류는 두 개 발전기 간에 위상차가 발생하면 A 발전기, B 발전기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A 발전기. 그래서 VA, VB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압은 벡터이기 때문에 스칼라가 아닙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에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델타 V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전압차가 발생이 돼. 전압차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압차가 있고 그다음 회로가 구성이 되었으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그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이게 이제 순환 전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처럼 30도 이상차가 이제 발생이 됐으면 이렇게 당연히 순환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 순환 전류는 델타 V에 대해서는 무효 전류가 되고 VB나 VA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유효 전류가 된다. 그러면 VB하고 IC의 그 순환 전류가 흐른 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효분에 해당되는 유효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효 출력이 어떻게 돼? VB가 전류보다 앞섰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VA는 늦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수수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순환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순환 전류. 그럼 이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순환 전류는 제가 그때 강의할 때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가 있으면 A 발전기, 그다음 B 발전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는 이렇게 계통에 이제 전압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만 보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에 무슨 연결됩니까? 하나의 회로가 구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와 임피던스 A하고 임피던스 B, 물론 서로 같다고 하면 똑같은 임피던스겠죠. 걔네가 무슨 연결되는 거예요? 직렬 연결된다. 뭐에 대해서? 델타 V라고 하는 전압에 대해서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고 이 회로 내에서 임피던스 A, 임피던스 B가 직렬 연결되더라. 그래서 나오는 IC, 그죠? 이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ZA, 그 다음에 ZB에 대해서 델타 V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 회로에 대한 이 순환 전류가 요 값이 될 것이고, 이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을 이렇게 쭉 2분의 1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15도 아니겠습니까? 15도. 그러니까 만약 이게 VB다 그러면 VB의 사인 15도가 몇 개예요?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배 곱하기 VB 사인, 여기서 이제 2분의 델타, 이게 결국은 1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순환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답 넣어주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전력은 결국은 뭐예요? 수소 전력은 한상에 대한 전력이니까 VB의 IC 코사인 2분의 델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C는 여기서 구했고 328.7, 그래서 328.7. VB는 어떻게 돼요? 한 상이니까 11,000에 대한 루트 3을 나눠주면 이제 상전압이 될 것이고, 코사인 15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016.3kW의 수소 전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소 전력이 작을까요? 클까요? 지금 얼마입니까? 1000kV예요. 1000kVA에 2016kW니까 어떻게 돼? 약 20%의 수소 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20%, 2000kW가 그냥 쿵쾅쿵쾅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도 이상 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된 거죠. 아직 발전기 기계에 발전기가 좀 선장될 수도 있을 정도죠.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이게 18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락 전류와 같은 정도의 크기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도는 매우 큰 것이다. 자, 여간 이 정도 문제로 여러분들 다 충분히 다 숙지 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병렬운전 같이 공부해봤고요.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다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